입니다. 제일 먼저 뭐야? 국토의 계획과 영향법률 이렇게 치게끔 되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예가 돼 있죠. 예. 여기 예가 돼 있잖아요. 여기 예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예가 돼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입법 예고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앞으로 이렇게 뭐예요? 법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시행령입니다. 법이 있고 뭐가 있어? 시행령이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을 반드시 시행령을 봐야 됩니다. 자,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시행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가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드는 거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이건 이렇게 의결을 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봐야 돼요. 자, 왜 시행령을 봐야지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법이 있죠.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에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주택은 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는 뭐를 질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은 질 수가 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내가 사가지고 집을 지려면은 농업인의 주택은 다 지을 수 있느냐? 지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업인의 주택은 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농지를 300평 이상 사가지고 농사를 지면 농업인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를 350평을 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니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인이 됐죠. 근데 그 농업인이 거기다가 어떤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해주느냐 하면은 시행령은 조건을 더. 왜냐면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350평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연봉은 어떤다? 8천만 원 줬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주업이야? 공무원이 주업이야? 공무원이 주업이고 농사 짓는 건 부업이죠. 근데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의 혜택을 다 누리겠다. 맞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자기 총 돈을 버는 것 중에서 반 이상이 농사로 버는 사람은 있지만은 다른 것으로 버는 것이 있을 때는 뭐냐? 안 해준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집이 없을 때는 짓게 해주는데 다른 데도 집이 있는데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 짓는 지역에 집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뭐야? 집이 있는 경우에는 해주지 않는다. 농업 짓는 지역에 뭔다?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시행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본 사람은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농업인 주택 못 지겠구나. 나는 다른 데서 월급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못 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행령을 보지 않고 법만 본 사람들은 농업인의 주택 질 수 있다. 그럼 나도 질 수 있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 시행령을 봐야 된다. 자,
시행령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있죠. 입법 예고된 거죠. 근데 요거는 앞으로 바뀔 법이고, 요거는 뭐야? 현재 운영되는 거죠. 자, 현재 운영되는 한번 봅시다. 이 본문,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본문, 부칙, 별표에 있죠. 반드시 또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별표입니다. 별표. 자, 별표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볼까요? 별표. 별표를 클릭해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것을 더 자세하게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 옮겨놓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뭐예요? 개발행 허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개발행 허가 기준. 개발행 허가의 기준. 공통 분야. 이렇게 돼 있고,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이 뭐야? 주변 지역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이렇게 해서 개발행 허가를 할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 해갖고, 법에 보게끔 되면 개발행 허가 때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경사도, 인목번호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안에 다 있어야 된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다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개발행 허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개발행 허가의 기준이 어떤가 봤고, 이걸 보고 내가 설명해 드린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뭘 봐야 돼? 별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토지 연계를 하는 것들이 농업진흥지역이었었죠. 농림지역이었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 있죠.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감리 봤을 때에 농림지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여기 종류가 여기에 다 나와요.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의 계획과 이용을 하는 법률에서 무슨 용도지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지역이 나온 걸 별표를 틀어가서 그 용도지역을 가서 보게끔 되면, 아, 여기는 어떤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오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림지역에서 들어간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갖고 단독주택, 농어가주택, 공중화장실, 일종근린생활, 교육시설, 초등학교 이런 걸 지을 수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여기 보면 2번이 있죠. 2번은 뭐냐면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아까는 법에 의해서 짓는 거고, 이거는 뭐에서 짓는 거예요? 조례에서 짓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는 아까 이런 것을 다 질 수 있는데, 여기 2번에 있는 도시교회 전할 수 있는 건, 이 밑에 있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짓게 할 수도 있고, 못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이 권한이 뭐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법을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쪽 근린생활시설이야. 근데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만 보면 안 되나 반드시 조례에 가서 이거를 질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것보다는 조례부터 먼저 보는 것이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법에는 뭐뭐 국토의 계획과 이행하는 법률은 원칙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원칙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법에는 용적률이 25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서울시 조례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원칙이거든요. 조례는
법의 원칙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250%까지 질 수 있다는데 조례가 260% 지겠다. 이거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50%를 넘어가지 않고 230%든지 220%든지 210%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종 일반 주거지가 된다 2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됐어요. 단 아파트를 지을 시 임대 아파트를 몇 프로 이상 넣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0% 강화해서 22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나는 임대 아파트 집어넣지 않고 그냥 분양하는 있는 아파트만 지기 위해서는 200%만 집어서 뽑아놓고 내가 좀 임대 아파트 지금 누르겠다. 임대 아파트 집어넣는다면 용적률 220%까지 준다니까. 그럼 220%까지 던질 수 있겠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 얼마까지 220%까지 용적률 높으면 던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지금 이거는 법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기 보게 되면 원칙은 여기 다 나와 있는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보면 법제처에서 이런 법 말고도 뭐 건축법도 보고 또는 뭐 주차장법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다 보게끔 되는데 여기에 법제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 내가 보면 민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죠? 임대차 보호법도 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 전부 다 법제처에 찾아 들어가서 그 제목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걸 본다 이런 거죠. 조례로 봐야 될 것이 있고 조례를 안 봐야 될 것이 있죠. 민법은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민법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 법만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건 뭐예요?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법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만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조례도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게끔 되면 이게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 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조례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조례 보는 거 한번 봅시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이렇게 이 법규 정보 시스템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여러분도 어떤다? 이것도 여러분 올려놓으십시오. 조례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게끔 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자치법규 있죠? 요거에 자치법규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오면 자치단체가 나오죠? 보면 경기도 뭐가? 용인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용인시 하고 여기 보면 검색어가 나오죠. 검색어가 뭘 보냐면 건축조례가 있고 도시계획조례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장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건축조례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요. 건축 이렇게 쳤죠. 건축 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쳤죠. 여기 뭐야? 검색이 나왔죠. 30조 도로의 지정 이런 것이 있죠. 도로의 지정이 있죠. 법 제45조 1항 제2호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조례인데 법 제45조 제1항 2호에 따라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 조례. 그럼 건축법의 45조 제2항은 이런 겁니다. 건축법 제45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만들 시에는 그 땅 주인의 이해관계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가 1항입니다. 저 1항 1호입니다. 1항 1호입니다. 2호인데 다만 현황도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뭐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오랫동안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땅길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정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고 건축법이 나온 건데 건축에서는 뭐라면 지방자치단체다가 옮긴 겁니다. 45조 1항 2호는 지방자치단체 옮겼는데 그 옮긴 내용을 여기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옮겼으니까 뭐라고 하면 복개된 하천 제방 고온내도로 철도부지 그 밖에 국유지. 우리가 국유지 보면 하천부지도 있고 국어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마트 국토정보에서 딱 찍어봤더니 뭐야? 국유지냐? 아니면 뭐야? 개인 땅이냐고 나오죠. 그러니까 현황도로인데 국유지가 있으니까 건축법도 사용도 안 받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인데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 된 경우 또는 신고가 된 경우 허가나 신고된 경우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무감리에 있는 땅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 앞집에 뒷집에서 집을 지었죠. 그럼 우리 그 앞에 땅은 맨 땅이죠. 맨 땅이지 않습니까? 맨 땅이니까 이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법상 왜? 그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무감리 있던 땅 앞에 땅이 기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얻는다. 땅주인의 사용승낙을 안 받고 건축을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그 앞에 있는 땅이 만약에 농지라 그러면은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지금 여기는 건축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의 허가는 도시개발과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통도를 사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쪽이 있는데 왜 한다? 그걸 담당자가 그래. 우리는 건축법 안 보고요.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분명히 어떤다? 도로 상승락을 받아오라고 있고 대주로 상승락 받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황인데도 기복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법만 적용받으니까 건축법가 날 수가 있는데 기복이 대지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을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현황도라고 어떻게 된다? 사용을 받아와라. 대주로 사용을 받아와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내가 얘기한 걸 보고 있다는 거 쓸데없는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에만 가는 인허가가 있고 도시개발과를 들려서 건축과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 아까 5개인 경우에는 건축과만 가고 나머지 24개는 도시개발과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로와 배수는 하는 거와 건축과에서 보는 도로와 배수는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봤을 때 우리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법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법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여기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도 있고
자,